안녕하세요. 청년이여 정치하라 청년정치연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권한쟁의 가처분 헌법 심판으로 나대는 한동훈 까불기 일단 멈춤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8월 28일자로 올린 불난집의 부채질 시리즈 꼴 좋다 국민의힘 부제목은 여기에 한동훈 권한쟁의까지 박살난다면 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준석 가처분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추태와 실수를 한동훈의 권한쟁의와 가처분에서도 재발되지 않도록 여러 각도에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말씀드리면서 권한쟁의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과연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저는 다른 국민들께 맡겨놓고 저는 혹시라도 정부가 원하는 결과,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을 때를 대비해서 지켜보는 쪽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어서 한동훈이 어떻게 이겼을까? 이기기 어려운 사건일 텐데 한동훈이 어떻게 이겼을까? 이기기 어려운 사건일 텐데 그걸 준비하고 지켜보는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 편에 이어가겠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이어지는 동영상이 지금 이건데 그래서 한동훈 권한쟁의 헌법심판 부제목을 이길 재판 재뿌리기 지는 재판 엎어치기 라는 제목으로 원고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담길 내용이 제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무척이나 많고 길어서 그 중에서 한동훈과 관련한 내용만 따로 떼어서 그것도 일부만 지금 이 편에 나눠서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쟁의나 가처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법무장관으로서 한동훈, 적폐검사 출신으로서 한동훈, 자연인으로서 한동훈과 관련한 내용만 대략 요약해도 지금의 이 한동훈 까불기 편이라고 하죠. 더하여 한동훈 싸가지 편, 한동훈 딸딸이 편 등 3편은 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한 템포 쉬는 셈 치고 잡소리 겸 공익 광고랄까 공개 부탁이랄까 하나를 끼워놓고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직전 동영상 8월 31일자 윤석열 빨아대는 대깨윤과 갓찐윤 가랭이가 찢어져도 편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좋아요 혹은 싫어요를 누르고 갔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와서 그것을 취소하는 현상, 이것 거의 없는 현상이고 이런 현상 제가 딱 한 번만 목격을 했는데 지난 5월 17일자로 올린 기억하라 5.17과 기억하라 5.17 역사 왜곡과 5.18 민주화운동 편에서였고 그때 벌어진 얘기를 그 이어진 다음 편에서 했습니다. 그 후속편 광주 민주화의 성지 놀고 있는 편이었는데 그것은 오늘 현재까지 좋아요가 36개, 싫어요가 4개로 90%, 그 다음에 이어진 너 전라도지 편은 좋아요 23개로 100%, 좀만 것들이 편은 좋아요 18개로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의 평균치보다는 월등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현상이 바로 직전 동영상 윤석열 빨아대는 대깨윤 편에서 나타났는데, 현재까지 싫어요는 하나도 없고 좋아요가 8개로 100%인데, 그 사이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다시 와서 취소하신 분이 최소한 3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밖에 다른 동영상에서는 통 나타나지 않았거나, 모르죠. 뭐 나타나는데 제가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다른 동영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세 분께 걸맞는 특별한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잡서를 잠시 끼워 넣는 것입니다. 영화 살인의 추억, 그 영화의 앞부분에서 송강호가 보여준 명장면, 주먹감자의 장면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그 주먹감자를 그 좋아요를 눌렀다가 다시 와서 취소하신 최소한 그 세 분께 특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에게게 쫀쫀하기는. 좋아요 안 눌렀다고, 눌렀다고 취소했다고 삐져서 그러는구만. 그렇지 않습니다. 좋아요든 싫어요든 곧바로 취소할 것을 왜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했고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느냐는 점 때문입니다. 저 동영상 겨우 5분짜리인데 아마도 제목만 봤거나 느낌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행동을 지난 동영상에서 여러 차례 조루증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그 조루증을 빨리 개선하고 치료하시라는 나무람이거나 부탁이거나 조언을 저 주먹감자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길어봤자 5분만 버티면 명확한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조루증 때문에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거짓, 선동, 과장 정보에 휘둘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판단의 기준을 좋아요, 라이크가 되겠네요. 싫어요, 헤이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맞는 말이냐 아니냐, right, good 혹은 틀린 말, wrong, bad를 기준으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좋아요, 싫어요 차원이 아니라, 이게 지금 버튼에 좋아요, 싫어요라고 이게 지금 표시가 돼서 저는 이게 사실 굉장히 불만인 사람인데, 맞아요, 틀려요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틀려요로. 한 발 더 나가서 듣기는 좋지만 틀린 말, 거짓말은 아닌지, 반대로 듣기는 싫지만 맞는 말, 옳은 말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여러분의 사고력과 판단력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렇게 해야 훈련이 되고 연습이 돼야 여러분이 지지하고 응원하고 빨아내는 누군가가 조금 더 관찰력과 판단력을 발휘하면 사실은 개차반 양아치일지도 모르며, 그 반대로 개차반 양아치라 오해하고 비난하고 경멸했던 누군가는 조금 더 관찰력과 판단력을 발휘하면 사실은 좋은 이웃, 훌륭한 일꾼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시험하고 훈련하는 배역으로
지난 동영상에서는 윤석열과 대깨윤이라는 단어를 갖다 쓴 것이고, 이번 동영상에서는 까부는 한동훈을 갖다 쓴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 인물로 실제 상황과 바꿔서 실습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문제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하는 기관, 즉 경찰, 검찰, 법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결과를 미리 예측하거나 구체적인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틀린 일일까요? 특히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부류는 누구일까요? 누구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해도 무방한 부류는 또 누구일까요? 그렇게 해도 무방하긴 하지만 뭐 그럴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스스로 절제하거나 양보하는 것이 더 나을 부류, 또 나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저는 한동훈 권한쟁이든 가처분이든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에 어떤 사건이든 왈가왈부하거나 예측 판단해도 무방한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절 그 표현을 절제하고 양보할수록 국민의 도리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이 그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이 있다면 다른 국민들도 그 피해를 겪지 마시라고 제가 겪었고 보았고 아는 대로 까발기고 알려드리고 경계하고 감시해야 하는 것 또한 국민으로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전의 양면인 셈이죠. 저한테는. 저는 한동훈이 권한쟁의를 신청하기 훨씬 전에 이미 한동훈이 가처분 헌법 권한쟁의 신청했다는 게 5월 초일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전인 4월 달부터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4월 28일자 국회 해산 좀도둑 전략 청년검사 쿠데타 시리즈로만 4번째, 그 다음에 5월 1일자 헌법 일탈 속수무책 국회 해산편을 비롯해서 5월 3일자 패잔병 이재명 플러스 개딸 플러스 검찰 적폐 한동훈이 합심해서 헌법재판 공소권 등 여러 편에 걸쳐서 이런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요약하면 국회의 입법 논의에 당시 저는 검수완박 뭐 절대로 그 틀린 입법이고 말도 안 되는 입법이라는 걸 여러 차례 아주 강력하게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이 국회의 입법 논의에 구체적으로 집단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틀린 행동이며 그 대신에 헌법재판 공소권을 검사가 됐든 검찰이 됐든 공수처가 됐든 부여하고 신설함으로써 활발한 헌법재판을 통한 헌법가치의 생활화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장치,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장치 현재 없죠. 헌법재판소에 대한 견제장치 및 이 국회, 이 막무가내 졸서 입법, 이거 지들 멋대로 맘대로 하도록 내비두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 위헌 판결난 법률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자가 어떻게 입법을 발의를 했고 진행을 했는지 그 과정과 결과를 세밀하게 살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보완 입법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것을 미루고 방치한 책임도 누군가가 책임을 물어야 하고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전혀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국회가 개망나니가 돼가죠. 이런 장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5월 2일자 뉴스를 보니 검찰을 비롯하여 법무부와 인수위까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을 준비한다는 기사를 보고선 이런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헌법재판 해본 바로는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헌법 지식에 의하면 권한쟁의와 가처분은 어려울 것이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일단 검수안박법이 시행이 되고 그 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헌법 소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하면서 국회와 검찰과 헌법재판소를 모두 신뢰하는 국민이라면 관심과 흥미를 갖고 응원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국회든 검찰이든 헌법재판소든 이 세 기관을 모두 불신하는 저로서는 그것도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인 검수안박과 관련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가 앞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의 제 의견이 모두 옳다거나 다른 분들도 제 의견에 맞춰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기든 지든 결과가 나왔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나는 어떠한 의견을 가질 것인지를 일단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나름대로 의견이 확립된 연후에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거나 의견을 표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준석 가처분 사건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것처럼 무대책, 무방비 상태에서 뒤통수를 맞고 우왕좌왕하는 국민이 많아진다면 어쩌면 또다시 국론이 반으로 쪼개지는 큰 혼란을 겪을 수도 있겠다는 이 두려움이 저 혼자만의 쓸데없는 걱정, 망상이기를 사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한 번 더 정리하신 후에 이 한동훈 권한쟁의와 가처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계속 이어질 관련 동영상 한동훈 권한쟁의 헌법심판 이길 재판 재뿌리기 지는 재판 엎어치기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높아심에서 꼰대의 잔소리 딱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확실히 알고 확실히 알고 주장할 만한 자신의 강한 의견이 확립되지 않으면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속된 말로 뭣도 모르면 탱자탱자 하는 것 좀 자제합시다. 중요한 일일수록 요점 그겁니다. 지금 절차적인 요건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신이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미리 왈가왈부 탱자탱자 하지 맙시다. 그게 서로 모두에게 이로운 일입니다. 이 얘기 한마디를 이렇게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